예, 안녕하십니까. 관광학개론 5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5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한 5분, 6분 촬영을 했는데요. 재난안전 문자가 와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희한하게 재난안전 문자가 오면 거기서 동영상 촬영이 스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꺼놓는데 어떻게 켜 있었나 봐요. 짜증이 나죠. 이런 경우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죠. 자, 햇소리 그만하고 38페이지까지 해서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과제도 냈고요.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관광의 분류는 양쪽 반 정도 설명하고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엔 그 대면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빠른 시간에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제발 저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이상한 메일이라든가 그런 거 보내지 마시고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생을 하고 상담하고 하는 거는 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진정으로 진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멍청하게 출석 하나 갖고 목을 매는 그런 거는 그렇다고 안 해주는 거 아니죠. 갖고 오면 다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러 오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그냥 가셨거든요. 출석하고 그냥 확인 안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는 제가 여기 있는 요 컴퓨터로 출석 확인을 다 합니다. 여러분 제 옆에서 요 옆에 서서 보시면 되죠. 그리고 본인 걸로 확인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거 안 하고 그냥 갔다가 제가 사람이 아니니까 잘못 누를 수도 있겠죠. 거의 없습니다만. 그리고 며칠 뒤에 와서 교수님 그때 와서 출석을 했는데 이거 안 됐는데요. 저는 안 해줍니다. 못 해줍니다. 왜? 그 학생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제가 기억을 할 수도 없고 증명할 방법도 없죠. 증명할 게 없으면 저는 무조건 제 컴퓨터와 제 기록만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기가 막히게 그런 도전을 잘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오후 시간에 오셔가지고 지각입니다. 그런데 책은 봤거든요. 제가 하나 둘 셋 인원도 쉬고 얼굴도 기억을 잘 못해서 그렇지 봅니다. 그러니까 얘 교재 안 갖고 그런 결석이잖아. 그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아마 그거 하신 분 반성하십시오.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만 오래 갑니다. 그런 거는 다른 거는 뒤끝 없습니다. 저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시도는 참 저한테 충격적인 시도죠. 또 앞으로 갑니다. 39페이지 그림은 나중에 설명. 관광 목적에 의한 거예요. 왜 관광을 하는데? 아니 관광 목적이 놀러 가는 거라며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밖에서 아까 얘기했죠. 모 시청의 모 국장님께서는 관광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 소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수업 시간에 안 들으신 거고 그거까지는 내가 알 바 아니고. 그런데 관광을 우리가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도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 방문 이유가 왜 중요한데요? 방문 목적이. 그걸 알아야 목적에 걸맞게 해줄 수가 있었죠. 자, 첫 번째 순목적 관광. 순수하게 관광 오는 거죠. 순수하된 건 순수하게 놀기 위해서 오는 거야. 자, 우리 1박 2일로 부산을 확 샅샅이 뒤져보자. 아주 바람직한 관광객이요. 하룻밤 주무시면서까지 부산에서 돈을 써주시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웬만하면 하루 더 머물다 가시죠. 하고 꼬시는 일이죠. 근데 아까 연속을 하면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오줌 쌀라고 2시간씩 기다린 기억이 있으면 머물라고 해도 가겠죠.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오락, 휴양, 레크레이션, 견문 확대 등의 관광 목적. 그죠? 여기서 견문 확대라면 지적 욕구. 나중에 하게 돼요.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또 보면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관광에서 가장 큰 거는 교육이었다고요. 잠깐만요. 상황실이에요. 예, 안범님입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문 열어놓고 갈 겁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 시스템이 바뀌어서 지금 연구실이 세콤인데 무슨 KT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퇴근할 때 문 열어놓고 가라고 하는 얘기를 또 친절하게 전화를 하네요. 촬영하라고 그러니까 부서 따로따로예요. 상황실은 상황실대로, 또 학사지원과는 학사지원과대로, 교무과는 교무과대로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지 않죠. 자, 근데 관광은 토탈 서비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어렵긴 한데 그건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될 때 순수하게 놀러 오신 사람들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겸목적과 겸사겸사죠. 두 가지 이상의 목적. 그래서 첫 번째 사업 플러스 관광. 예를 들어서 부산에 그럽시다. 부산의 시어가 뭔지 아세요? 시어. 부산의 시어. 시어가 뭔데요? 그 시어가 뭔지 그 말을 모르겠는데, 예, 갈게요. 우리나라의 국기는 태극기죠. 국가는 애국가죠. 동해물과 동해물과 백두산이 옛날 노래였어. 모르겠어요. 애국가 불러본 지 참 오래됐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가 국기 국화가 있네요. 나라꽃 뭐죠? 무궁화. 그죠? 국조는 잘 모르겠어요. 봉황인가 모르겠는데. 자, 근데 지방 도시마다 다 그게 있어요. 부산의 시화, 부산을 상징하는 꽃은 동백입니다. 동백섬 있죠. 제가 기억이 맞으면 여수도 동백입니다. 여수에도 오동도 있거든요. 제 기억이 맞으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 시화고요. 또 시조, 부산을 대표하는 새도 있어요. 오만에 우리나라의 시는 모르겠고, 부산을 대표하는 시조는 뭐죠? 갈매기. 젠장할 갈매기는 강릉에도 있고 바다에는 다 있던데, 근데 어쨌든 시조예요. 그래서 광안대교나 그 바닷가 쪽으로 가면 가로등 있죠. 가로등에 보면 유심히 보면 갈매기가 다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살아있는 갈매기가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갈매기죠.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은 경우 시어도 있어요. 바닷가다 보니까 시어, 부산을 대표하는 어종, 고기, 그게 고등어입니다. 아마 코로나가 아니라면 정상적으로는 올가을에, 매년 가을에는 고등어 축제가 또 있습니다. 고등어 맨손 잡기, 고등어 구이 먹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서울에 있는 식당 주인이 고급 식당인데 부산 고등어가 좋다고 그래서 중간 사기는 못 믿겠다. 내가 직접 가서 고등어를 보고 골란다. 그러고 딱 해서 요거 이번 달에 2,000마리 올려 보내주세요. 그거 하는데 뭐 길에 2-3시간이면 끝날 거 아니야, 계약하는데. 나머지는 다시 차 타고 가? 아니죠. 온 김에 놀러 다니는 겁니다. 그죠? 저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피지라는 나라의 국가대표로 가서 학술 논문 발표할 때가 있었다고 그랬죠. 3박 4일인가 4박 5일인가 모르겠어요. 제 세션은 둘째 날 오전. 그래서 둘째 날 오전에는 발표 딱 하고 두 번째 순서였거든. 그 다음부터 내리 놀다가 뭐 선셋 크루즈도 가고 신나게 놀다 오죠.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에 놀고 오후에는 제가 듣고 싶은 세션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 학자가 발표하는 거. 그거 참, 나머지는 녹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의 백스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통역사 얘기하고 뭐 의자 얘기하고 했죠. 포인트를 바꿔서 전시 컨벤션 산업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전시 컨벤션의 건 회의 산업이죠. 컨벤션이라는 게. 전시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국제 정형학회, 의사들끼리 모여서 논문, 암학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뭐 필라테스 학회도 하겠죠. 요가 학회도 할 거고요. 또 뭐 게임 학회도 하고 인터넷 학회도 할 거고요. 학회 되게 많죠. 전 세계 사람들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회의만 하고 가는 게 아니죠. 안범용 얘기를 했죠. 그 사람들도 놀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 잠깐 노는 사람보다 하루 종일 노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서 돈을 쓰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쓰느냐를 알아봤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보냐고요? 카드 긁는 거 갖고 조사하면 요새는 조사하기도 쉽죠. 이탈리아의 마리오티는 일일이 쫓아다니는 거나 물어보고 했을 텐데, 이젠 카드 긁는 것만 통계를 내도 카드사 협조 얻어서 내도 해요. 보통 컨벤션에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 그
기관마다 하는데 3배에서 5배를 쓴답니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컨벤션을 유치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도 광주의 김대중 컨벤션 센터, 고향의 킨덱스, 서울에도 있죠.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그럼 나눠 먹기죠. 근데 관광이라는 게 참 그런 게 따라하기 참 좋아요. 쟤네가 뭐 한다고 그러면 뭐 대한민국 온 웬만한 사람 다 출렁다리잖아요 지금. 또 웬만한 데는 다 짚라인 있죠. 하동에도 있고 요새 이렇게 카트도 있고요. 엊그제 본 뉴스에 보면 기장에 그 롯데월드 생겼죠. 놀이공원 이번 올 하반기에 개관한다고 그랬다가 연기했죠. 내년 3월에. 말로는 뭐 코로나 때문에 외국 기술자가 못 들어와서 마무리 작업을 아직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편하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놀이공원 열면 득보다 실이 많죠. 일단 손님이 그렇게 많이 안 올 거고요. 또 설사 많이 온다 그러면 이 와중에 놀이공원을 개장을 해서 코로나 확산을 하는 롯데는 물러가라 그러고 또 난리 부르스를 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적당한 핑계를 대서 내년 3월. 그러니까 판단하기에는 내년 3월이면 안정적으로 놀이공원 운영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내년 3월에도 될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내년 1학기는 정상 거의 100%는 몰라도 정상에 준하지 않겠나 싶어요. 어저께 뉴스를 보면 미국의 어느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여기다 붙이는 백신을 개발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임상 테스트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맞는 것도 아니고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은 뛰어나요. 굉장히 기술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저쪽에서 햇빛이 들어오니까 여기가 이상해지네요. 됐고요. 그 다음에 회의 관광했고요. 스포츠 플러스 관광. 예. 그래서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서로 그 개최권을 따기 위해서 난리 부르스를 춥니다. 왜? 그게 올림픽이라든가 엑스포라든가 그런 거를 메가 이벤트라고 하거든요. 커다란 메가마트 크죠. 메가 세일, 빅 세일, 그랜드 세일이라는 거예요. 대형 이벤트라고. 대형 이벤트 자체만 놓고 보면 그닥 수지타산이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로 인한 홍보 효과, 이미지, 그 국가에 대한 이미지 그런 것 때문에 서로 개최하려고 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는 올림픽 같은 경우 이번에 올림픽하고 일본은 폭망했죠. 밝히지는 않지만 어마어마한 적자입니다. 제가 알기로 평창 동계올림픽 무지막지한 적자입니다. 그거 해가지고 오마가 알펜시아 리조트도 만들고 알펜시아 적자를 견디지 못해서 이제 매물로 나왔죠. 파는 거죠. 계속 빚이 쌓이니까. 좋아진 거는 강원도 자체는 일단 고속철도 뚫렸고요. 좋아졌어요. 철도 뚫리는 게 왜 좋은데요? 사람들이 오기 편하잖아요. 제가 그랬죠. KTX 개통되고 부산 자갈치 시장에 오는 수도권 방문객이 약 30%가 증가했다. 당일로 왔다 갔다. 옛날에 숙박을 해야만 부산에 올 수 있었는데 당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낙후한 지역이죠. 그쪽도 길을 쓰고 관광. 그래서 아마 참 변수가 많습니다만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굉장히 관광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낙후된 지역이죠. 우리 과에도 전라도에서 오신 분이 2분인가 계시는 것 같던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전라도를 가보면요 상대적으로 경상도에 비해서 발전이 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라도 사람들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조선시대부터 거기는 유배지였단 말이에요. 별로 쳐주질 않았어요. 걔네 이시왕조 어쩌고저쩌고 할 때
그죠? 이시왕조란 말도 사실은 일본이 만든 거죠. 하나의 성씨가 그냥 왕조를 이뤘다 그렇게 비하하려고. 근데 저희는 그렇게 배워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적인 표현은 조선 왕조입니다. 그죠? 조선 왕조에서도 거기는 홀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게 불만이었는데, 지금 지난번에 그 관광개발 그 자문회의 갔다 왔거든요. 그 광주에 전남발전연구원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발전연구원, 거기에서 이제 관광 분야로 제 담당해서 갔다 왔는데, 그래서 시차를 다니는데, 와, 거기는 앞으로 이제 관광으로 먹고 살 수 있어요. 굉장히 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은 웬만한 데 다 아파트잖아요. 딱히 볼 게 없습니다. 만들어내야죠.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롯데월드, 관광으로서는 굉장한 자산이죠. 기장 일대가 팡팡 날아가겠죠. 단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도 사실은 그렇죠. 아니, 롯데월드 개장하면 사람 무지 많을 거 아니에요. 뭐 롯데월드까지 이케아 개장하고 기장 난리 났죠. 주말에는 길바닥에 서 있어야 돼요. 이케아 만들고. 그러니까 깝깝한 거는 복합적으로 그런 걸 고려해서 길을 미리 넓힌다든지 배치를 달리하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하면서 요즘은 교통 영향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환경 영향 평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에 어떤 환경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계획서를 내야만 승인을 해주죠. 요즘은 이제 교통 유발, 그러니까 대도시의 백화점 같은 경우는 교통 유발을 어떻게 해결할 거고, 그 해결책이 없으면 교통 유발 부담금을 물리죠. 계속해서. 그래야만 그 돈을 갖고 길을 넓히고 할 테니까. 안 그러면 멀쩡한 시민들의 세금으로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관광이 뭐 일생의 거주를 짜면서 특정 목적지에서 체제가다가 돌아올 때까지 일어나는 재반 현상 모두를 관광이라 칭한다. 그거 외우면 시험은 보겠죠. 잘 보겠죠. 그거 외워갖고는 잘 먹고 잘 살기는 힘들어요. 관광과 연관된 분야로 자꾸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아까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죠. 여행사 갈 거예요. 항공사 갈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는 사람이 많이 몰리죠. 경쟁이 치열하죠. 새로운 데는. 아까 그랬잖아요. 홈페이지, 홍보. 그런 쪽은 사람이 없어요. 사람 많은 데를 골라서 가. 사람 없는 데를 가야지. 그죠? 그리고 아까 뭐 여행사 항공사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또 새로운 걸 또 찾아내면 되니까 됐고요. 다음에 스포츠 관광, 종교 관광. 우리나라는 종교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건 못 봤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메디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교회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사실은 몇 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가갖고 탈레반 때 잡혀가지고 일부는 죽고 일부는 구출되고 그랬죠. 국가에서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뿌덕뿌덕 가죠. 간 김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지순례하라 간 김에 이렇게 돌아온. 그러다가 개박살 났죠. 그 또 종교 성지순례로 돈 버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메디나. 거기는 까만 돌을 만들면서 뺑글뺑글 돌아요. 1년 그 나라 거기는 석유로 수입을 잡는 나라죠. 사우디아라비아도 아마 거의 세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여전히 왕이 다스리는 왕조 국가죠. 아니 그렇게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세계 평화를 위치는 미국이 왜 가만히 그건 내비두는데. 일단 미국의 석유를 대는 게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지금은 이제 저기도 있고 밑에 있는 그 천연가스도 나오고 해서 다른데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긴밀한 협조 체계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정의란 개뿔이다. 없다. 그 나라의 이익이 되면 적과도 동침해요. 적과의 동침이에요. 그죠? 근데 하여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이슬람 성지예요. 메카, 메디나.
사실은 이슬람은 이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하죠. 그 얘기하면 또 길어져요. 다음번에 문화관광론이라는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 관광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도 겸목적 관광이요. 지금은 삐리삐리한데 코로나 전에는 나름대로 부산하면 롯데하면 누구 이대호 뭐 그런 적이 있었죠. 그때도 항상 얘기하는 게 부산의 야구 열기는 굉장해요. 우리 또 부산 사람들은 또 세잖아요. 부산이 끝내줬던 게 뭐냐면 쓰레기 봉투 뒤집어 쓰고 응원하는 거. 와, 아마 세계 CNN인가 어디에도 한번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그거 쓰레기 봉지 끝나고 자기가 먹던 치킨 그런 거 버리고 가라고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부 다 뒤집어 쓰고 하죠. 그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신기해 보이는 거죠. 그러면 관광을 하는 오케이 저거다. 그러면 여행 상품 그걸로도 만들 수 있죠. 왜? 사직구장에 야구 관람하고 1박 2일 동안 하는 거. 장사 안 되는. 아니 야구에 미친 사람들은 전국 다니면서 봐요. 그리고 롯데팬은 전국에 있어요. 전국에. 근데 어느 여행사도 그런 거 만들어 놓은 건 못 봤어요. 그리고 부산은 볼 게 없다. 아까 저도 그랬죠. 부산은 다 아파트고 뭐 그래서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서 뭘로 만들 거냐. 지금은 농구장 가도 쓰레기 봉투 다 써요. 최근에는 이제 쓰레기 봉투가 종량제로 바뀌면서 종량제로도 그 오렌지색 봉투를 썼는데 최근에는 파란색 봉투만 쓰게 돼서 모르겠어. 파란색 봉투는 안 나눠줄 거예요. 비싸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우리 주변에 관광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천지빛깔이다. 부산말로. 그거를 누가 만들어내고 그걸 어떻게 상품화하느냐, 어떻게 파느냐. 그거는 책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요. 이 책 어디에도. 그런 아이디어를 내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니고 놀러를 많이 다니고 저희는 노는 게 공부입니다. 제가 유학생일 때도 방마다 라스베가스, 그랜드 캐년, 플로리다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때 박용호 교수가 지금 저기 다른 대학의 교수님이십니다. 아이씨 안범용 씨 왜요? 거기는 뭐 관광과는 논문 안 써요? 맨날 놀러 다녀. 자기는 맨날 실험실 가야 되는데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색을 저 놀러 안 다녀요. 아니 라스베가스도 가고 다 가잖아요. 그럼 놀러 다녀. 아유 관광이잖아요. 저는 연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연구. 관광객의 행태를 보고 어떻게 개발이 되어 있는가 보고 그렇군요. 내가 무식했네요. 그러고 실컷 둘이 웃으면서 자기도 말이 안 되는 거 알죠? 근데 저는 그때 경험이 제가 관광 전공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수업을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관광은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다녀야 돼요. 그래서 틈만 나면 놀러 다녀야 됩니다. 뭐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은 괜찮을지를 바라면서 그때는 열심히 다니세요. 수업 째고라도 다니세요. 제 기억에 맞으면 자원해설인가 2학년에 자원해설론 프로젝트 할 때 학생들 한 조는 아예 수업을 째고 광주 갔다 오더라고. 광주의 그 5.18 공동묘지 그걸 가지고 관광 상품을 만들었거든요. 자원해설을 했거든요. 와 대박이에요. 대박. 1등 했어요. 아니 공동묘지잖아. 묘지. 근데 대박. 묘지도 관광객의 관심을 끌 수가 있다. 됐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책에 있는 것만 백날 하는 거는 학점 잘 받을까? 그래서 잘 받을 수도 있겠고요. 근데 그닥 성공하는 삶을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요걸 바탕으로 자꾸 생각해보고 아이디어를 내보는 사람은 성공 가능성이 무지 높음. 그래서 제발 좀 신문 보시고 신문 기사에서도 시험 문제 나갑니다. 중간고사에서도 나가고요. 또 이제 시험 때 되면 묻거든요. 교수님 무슨 조선일보 봐야 됩니까? 대답 안 해요.
강의 운영 계획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강의 운영의 시험란에. 그죠? 언제부터 봐야 됩니까? 많이 봐. 그러고 대답을 하겠죠. 거기 다 언제부터 정확하게 몇 시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려는 이유는 아까 그랬죠. 트래블 버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교수님, 그 코로나 끝나면 다음번에 다른 데다도 적용을 할 수 있겠죠. 막말로 전염병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걸로 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되겠고요. 지역 구분의 우량 별로는 다음 내일 모레 촬영을 해야 되겠죠. 아마 다음 주에는 또 저기니까. 그러니까 오늘 거는 지금 5주차죠. 5주차 두 번째 동영상은요. 사업 관광, 회의 관광, 스포츠 관광, 종교 플러스 관광 이런 거는 순목적 관광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기억, 미음, 지읒, 기억 5글자. 되게 길다. 여러분 교재 40페이지 위에서 두째 줄 중간쯤에 있네요. 뭐뭐 하는 것을 말한다 뒤에 있죠. 딴딴딴 됐습니다. 안녕. 끝났습니다.